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통입니다. 벌써 이렇게 5월달 마지막 장이 끝이 났습니다. 한 달 동안 고점은 21,400원, 저점은 18,550원까지 좀 변동성이 크기도 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양봉이 좀 들어오면서 2750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6월 달부터는 좀 상승을 할 수 있을지 기대감 체크와 오늘 상승 이유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채널은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한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앞으로 계좌를 좀 만들어 주신다면 지속적으로 무료 관리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 쓰는 계좌를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만드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유한타로 사용만 하면 조건 없이 이렇게 무료로 수익 관리 도와드리고 있고 제가 드리는 종목들만 유한타로 매수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정보방에서는 매일매일 좀 투자 에너빌리티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 시황 분석이라던가 증시 이벤트 그리고 종목 추천도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추천을 드리지 않을 때는 좀 종목 보는 방법이라던가 시장 보는 방법, 수급, 강세 테마 등등 매매에 도움되는 정보를 좀 공유드리고 있고 이렇게 꾸준히 수익 보고 좀 정보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여기 번호로 좀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게 무료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증시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미장은 휴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 증시는 이렇게 상승을 했고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오늘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막판까지 이렇게 초반에 좀 밀리긴 했으나 좋은 모습으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이어줬고 환율이 1237원까지 좀 내려오면서 진정 국면도 보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을 포함해서 전 세계 시장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은 총 세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중국의 또 상하이 봉쇄 해제, 세 번째로는 양적 긴축과 그리고 금리 인상. 그동안 주식시장을 좀 위축시켰던 이 세 가지 요인들이 좀 새로운 악재가 없이 최근 들어서 좀 해소가 되고 이미 선반영 되어가는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내일 또 휴장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0.61%, 코스닥은 0.78% 이렇게 막판으로 갈수록 또 상승을 이끌었고 외인들은 무려 코스피에 1조가 넘게 유입이 되었습니다. 환율이 점점 진정세가 되면 또 외인들이 우리 시장에 관심을 보일 것이고 또 시장도 회복 기조에 좀 들어설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좀 앞으로 시장 전망과 좀 투자 전략에 대한 레포트 간단하게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오늘 나왔던 내용인데요. 투자 전략, 피크 아웃과 실적 장세의 연결고리. 5월과 6월 반등의 성격은 기술적인 반등이다. 본격적인 반등은 하반기부터다. 올해 나스닥 지수가 22% 급락을 했다. 나스닥 하락 이유는 달러 강세에서 찾아야 한다. 자국 통화가 강세를 띠면 수출 기업에 부정적인데 미국을 대표하는 수출 기업들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다. 미국 IT 섹터의 해외 매출 비중은 57%로 11개 섹터들 중에서 에너지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작년 5월 이후 줄곧 강세를 지속했던 달러 지수가 피크아웃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를 경감시켜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미국이 글로벌 경제를 혼자 끌고 가기에 한계를 부딪혔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
필자는 중국, 유럽 경기가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작년 말 대비 모두 100bp 이상 상승한 것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기대를 반영한다. 또한 중국 경기가 하반기 반등의 경우 달러의 약세는 계속될 수 있고 중국 경기가 부양책 효과가 없는 5월에 반등하면 하반기 경기에 대한 기대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6월엔 하락폭이 가했던 대형 성장주들을 중심으로 코스피가 기술적 반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본격적인 반등은 하반기일 것이다. 중국, 유럽 등 경기 반등이 확인되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기대가 될 것이고 대형 수출주들도 주도의 실적 장세가 나타날 것이다. 올해를 좀 보시면 1월 동안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15.5%가 대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빠졌는데 2월과 그리고 현재 5월 달까지 여기서 한 3% 정도도 좀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상승에 대한 여력은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빠르게 좀 바닥을 잡고 환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미국도 를 포함해서 글로벌 악재들이 좀 해소가 된다면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는 좀 상반기 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회복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좀 차분히 반격의 기회를 잘 살려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또 월봉 차트입니다. 여기 이렇게 쭉 세로줄을 그으면 이제 1월달 올해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 1월달 같은 경우는 13%가 빠진 이후에 2월에서 5월달 종가는 거의 움직임 자체가 없었는데요. 2월달에 아랫꼬리를 좀 길게 달기도 했고 3월달에는 윗꼬리를 길게 달았으나 5월달 들어와서는 아랫꼬리도 좀 달고 윗꼬리도 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0.73%밖에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좀 지루하게 움직여 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고 작년 6월부터 여기 검은색 선 2만원 구간은 어떻게 해서든 계속 좀 지켜왔기 때문에 좀 시장만 잘 살아난다라고 하면 앞으로 상승 확률은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좀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뉴스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케일 파워에 대해서 최근에 악재 아닌 악재적인 부분도 있었는데요. 미국 원자력 규제 당국이 SMR이 또 내진 설계에 대해서 안정성이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좀 제기를 했는데 오늘 나온 기사에 따르면 지진을 견디기에 충분하며 안정성에서 다시 이제 입증을 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설계 승인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좀 본격적으로 올해 하반기와 그리고 내년 초 미국 아이다호와 여러 지역에 또 SMR 부지 확정과 또 두산 에너비티 같은 경우는 기자재를 수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참 다행인 이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죠. 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하반기 HLBC 재가동 추진 한미 원전 동맹을 시동할 것이다. 미국과 다음 달 HLBC 논의 본격화 올 하반기 재가동 방침 IP 분쟁으로 2018년 중단됐고 4년 만에 전체 회의 개최가 전망됩니다. 한미 원전 동맹도 본격화로 원팀으로 수주전에 나설 듯.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HLBC가 올 하반기 재가동된다. 2018년 중단된 후 4년 만이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미국과 HLBC 전체회의 개최 일정을 비롯해 원자력 발전 수출 등 주요 의제를 조율할 방침이다. 다음 달부터 이렇게 좀 본격화를 하고 올 하반기 내 제3차 HLBC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미국과 원전 수출 등 회의에 오를 세부 의제도 조율할 계획이고 조만간 구체적인 일정은 가시화될 것으로 밝혔다. HLB 같은 경우는 원자력 분야 한미 협력을 위한 상설 협의체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개정 발효된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서 설치가 됐고 한국과 미국은 HLB 산하의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원전 수출 증진 및 수출 통제 협력, 핵안보 등 4개의 실무 그룹을 두고 여러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또 명맥이 끊긴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2015년에 1차로 개최가 되었고, 한전, 웨스팅하우스가 2017년에 좀 갈등을 겪고, 또 2차 회의가 2018년에 됐지만 2022년에 또 재가동을 합의를 했다라는 부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전부터 HLBC에 공을 들였고, 탈원전 백지화를 내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한미 원전 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데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됐다는 상징성도 있다. HLBC는 새 정부 구상대로 2기를 맡게 되었고, 최근 회담에서 재가동을 합의를 했고, 한국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원전 동맹의 주축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재가동과 함께 한미 원전 협력도 본격화할 전망으로 정부는 HLB 초점을 원전 수출에 맞췄다. 한국이 추진 중인 폴란드 원전 사업도 미국과 원팀을 구성해 수주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사실 좀 이집트 원전 수출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한미 원전에 대한 이런 동맹은 더욱 돈독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도 풀고 좀 수출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핵연료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또 같이 협의를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그리고 프랑스에 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또 원팀으로 이렇게 수주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1년 전에 좀 원전 협력 이후에 정권도 바뀌었고, 본격적으로 이제 하반기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율하고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더 진전된 내용들이 좀 나오길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이번 주 SMR 또 원자력 발전 예비 타당성 조사가 최종 결과가 좀 확정될 예정으로 기존 예산안보다 좀 삭감될 가능성이 또 클 수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하셔야 하고, 연말에 나올 수 있는 에너지 기본계획, 그리고 여기에 K 텍소노미의 원전 포함과 현재 체코, 폴란드 이런 사업자 선정까지 좀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많은 물량의 좀 매수세가 외인으로부터 좀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수급에 비해서 오늘의 2.4%의 상승률은 좀 아쉽긴 하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수급의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외인은 165만 주 이렇게 순매수가 되었고, 기간도 25,000주, 그리고 프로그램도 166만 주 가량 또 순매수가 되었습니다. 여기 외국계 창구를 좀 보면 매수 상위가 노무라, UBS, JP모건 이렇게 좀 나왔고, 매도 상위가 또 JP모건과 모간서울이 또 150만 주, 110만 주를 좀 던지면서 결론적으로 전체 외국인 창구에서는 94만 주가 좀 순매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기관들이 매수세를 조금 더 받쳐줬다면 이 이상 추가적인 시세도 좀 보여줄 수 있었는데, 어쨌든 외인들이 이렇게 좀 크게 들어오면서 2.4% 올려준 건 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5월 25일 이후부터는 좀 기관들이 이렇게 좀 매수를 해주는 분위기이고, 연기금도 좀 연속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6월달 기관의 행보, 그리고 연기금이 매수를 이어갈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보시면 오늘 8.7%로 어제보다는 비율이 조금 줄었으나 전체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면서 수량은 78만 주까지 늘려 나갔습니다. 오늘 금융투자라던가 그리고 JP모건에서 이렇게 좀 자전 매매를 하면서 좀 공매도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공매 잔고 기준으로 좀 보시면 5월 26일 기준 1057만 주로 좀 전일 기준 했을 때 소폭 감소세를 보였고, 대차 거래 같은 경우도 어제 기준으로 보면 좀 체결량이 상한보다 30만 주 이상 더 많아지면서 다시 잔고 수량과 잔고 금액을 좀 증가시켰습니다. 5월달 같은 경우는 좀 대차 보시면
좀 줄어가는 추세에서 좀 막판에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 뭐 공매도도 비슷한 상황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로 수급과 공매도는 좀 보고 마지막으로 차트 흐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는 2750원으로 2.47%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뭐 앞서서 월봉 차트도 좀 보셨는데 뭐 상당히 좀 지루했고, 일봉 차트도 최근 들어서 좀 지루한 흐름이 좀 이어졌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기도 했으나, 뭐 전체적으로 4월 달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역시나 저점을 이렇게 좀 낮추기도 했고, 고점도 여기가 21,400원이고 4월달 고점이 22,200원, 여기까지도 근접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좀 마감이 되었습니다. 7거래일 만에 좀 거래량이 이렇게 양봉으로 좀 나와 주었고, 뭐 일주일 동안 300만도 넘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900만 이상 거래량이 좀 터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동평균선, 뭐 5일선이나 11선, 21선 이렇게 수렴해 있는 구간에서 좀 확실하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점점 이평선들이 고개를 들고 이런 이격도가 좀 벌어지면서 상승 흐름 만들어가는 그림을 그려가야겠습니다. 거래량으로 보면 지난 3월달 이후에 가장 큰 양봉 흐름을 좀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에서 뭐 아직은 한 번으로 의미 있는 거래량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만일 이게 시초가 된다면 다음 주도 좋은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두산 에러빌리티는 아직까지 다른 건 없습니다. 박스권 중간 라인인 21,500원을 좀 돌파 후 유지, 그리고 2차 변곡점으로는 여기 구간 23,000원을 뚫어주면 이제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여기를 돌파가 되지 않는 이상 너무 하루하루 움직임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휴장이고 좀 목요일 추가적인 상승세 기다려 보면서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다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꾸준하게 정보 받아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다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번호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